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범위는 컴포넌츠, 네트워킹, 그리고 스토리지와 로깅이고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한 대의 마스터와 여러 대의 워커 노드들로 구성이 되는데, 마스터에는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주요 기능들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워커 노드에는 워커 컴포넌트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의 다음 장부터 이런 컴포넌트들의 역할이 뭔지 알아볼 거예요. 네트워킹부터는 다음 강의에 대한 부분이고, 쿠버네티스에는 크게 서비스와 파드에 대한 네트워크 영역이 있는데, 먼저 파드 네트워크에서 파드 내의 컨테이너 간 통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파드끼리의 통신인데, 현재 제 강의에서는 캘리코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캘리코라는 플러그인이 파드 간의 통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파드에 붙였을 때 이 서비스를 통해 파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고,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때 설정 모드에 따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인데, 파드에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방법에는 호스트 패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부 클러스터 내에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던 간에 볼륨의 타입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런 타입들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깅인데, 쿠버네티스 내에 돌아가고 있는 앱에서 떨어지는 로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크게 서비스 파이프라인과 코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코어 파이프라인에서는 파드에서 생성된 로그가 어떤 구조로 쌓여지는지, 그리고 이 쌓여진 로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서비스 파이프라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링에 관련된 파드들이 생기고, 이 파드들이 각각의 노드에서 로그를 가져다가 수집 서버에 모으고 그걸 UI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략하게 아키텍처 편에서 설명드릴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이루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파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스터 노드에는 이렇게 etcd와 큐브 스케줄러, 그리고 큐브 API 서버가 있는데, 일반적인 설치를 했을 때 이 컴포넌트들은 파드 형태로 띄워져서 구동 중인 상태고요. 마스터 노드에 etc kubernetes manifest라는 폴더를 보면 이렇게 이 컴포넌트 생성에 대한 야물 파일들이 있어요. 쿠버네티스가 기동 시에 이 파일들을 읽어서 이 파드들을 스태틱으로 띄웁니다. 그리고 워커 노드들이 있고, 여기엔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한 큐블렛과 컨테이너 런타임인 도커가 구동 중인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사용자가 kubectl 명령으로 파드 생성 요청을 날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이 파드 생성 명령은 큐브 API 서버로 전달이 되고, 큐브 API 서버는 etcd에 있는 이 파드에 대한 입력 정보들을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etcd는 쿠버네티스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DB 역할을 하고요. 이제 큐브 스케줄러로 넘어와서 이 큐브 스케줄러는 수시로 각각의 노드의 자원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현재 상태가 노드 2에는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자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는 일이 watch라는 기능으로 큐브 API 서버를 통해 etcd에 파드 생성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드 생성 요청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면 지금 노드 자원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 파드가 어느 노드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해서 이 파드에 노드 정보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일을 마친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 있는 큐블렛들을 보면 얘들도 이렇게 큐브 API 서버에 watch라는 게 걸려 있고, 파드에 자신의 노드 정보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신의 노드가 붙어 있는 파드를 발견하게 되면 이 정보를 가져와서
파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블렛이 파드를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먼저 도커한테 컨테이너를 만들라고 요청을 하면 도커가 바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큐브 프록시라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야물 파일이 있고, 이 야물 파일은 데몬셋이라서 모든 노드에 큐브 프록시 파드가 생성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큐블렛은 이 큐브 프록시한테 네트워크 생성 요청을 하고 큐브 프록시가 새로 생성된 컨테이너에 통신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파드 생성을 통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알아본 거고요.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는 예제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들과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트 폴더에 큐브 컨트롤 매니저 야물 파일이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러 매니저 파드가 띄워져 있고, 이 안에 여러 컨트롤러들에 대한 기능들이 각각의 스레드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kubectl create 명령으로 디플로이먼트에 replicas 이 옵션을 줘서 생성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명령이 큐브 API 서버로 전달이 되고 etcd db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한편 컨트롤러 매니저의 디플로이먼트 스레드는 큐브 API 서버한테 디플로이먼트 관련 정보가 들어오면 나한테 알려달라는 왓츠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디플로이먼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 스레드가 이 내용을 읽고 레플리카 셋을 만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또 레플리카 셋이 레플리카 셋 오브젝트가 있는지 왓츠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라 이걸 또 감지를 하고 레플리카 셋 안에 레플리카스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만큼 파드를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큐브 스케줄러는 노드가 할당되지 않는 파드를 감지하고 현재 노드들의 자원을 고려해서 파드들한테 스케줄링 될 노드를 할당해 주고요. 각 노드에 있는 큐블렛은 자신한테 할당된 파드들을 또 감지를 하고 파드 안의 컨테이너 내용을 도커한테 생성을 하게 해요. 그럼 도커가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고 또 큐블렛이 큐브 프록시를 통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들의 동작 방식들을 보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는 별도의 실습이었고 다음 강의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다루게 될 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 필요하신 분들은 몇 번을 반복해서 듣더라도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